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행증으로 인하여 식사곤란 및 식사 시간이 지연되는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A씨는 80세 남성입니다. A씨는 고혈압, 파킨슨,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입니다. 인지 상태는 진압력 및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판단력 또한 저하되어 있습니다. 질문 유도 시 대답은 가능하지만 본인의 요구사항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먼저 질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15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합니다. 식사 동작의 단계별 수행은 가능하고 씹고 삼키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동작으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가끔 화장실 이동을 요구하기는 하나 기저귀에 이미 실금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기저귀를 사용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배설합니다. 옷 벗고 입기는 지시를 받아 약간은 수행하지만 대부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몸 씻기 역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A씨는 처음에는 동작이 느려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해도 스스로 식사도 가능하였고 마무리 단계에서만 도움을 드리는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식사 준비를 해드려도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직원의 질문에 예, 아니오의 단답형 대답은 가능하지만 긴 문장으로 말해야 할 때에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식사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식사하세요 라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대답은 하면서 수저를 직접 찾아서 들지 못합니다. 수저를 손에 쥐어드리면 밥만 드시고 반찬도 드세요 라는 말에 한 번의 수저질 이후에 연속적인 다음 식사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발하지 않으면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 동작에 대해 수저, 밥, 국, 반찬을 지칭하며 다음 동작을 알려드리는 지시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저를 2세트 준비하여 대상자도 직접 수저 사용을 하여 식사를 천천히 하도록 하고 다른 수저로는 돌봄 제공자가 식사 동작을 직접 시범을 보여 중간중간 수발 도움을 드리며 잔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 충분한 수발 도움을 드리지 못할 때는 그릇 하나에 반찬을 함께 담아드리거나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비벼서 제공하는 등 여러 개의 식기 사용에 따른 혼잡함을 줄이고 식사 동작의 단조로움을 유도하여 식사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입니다. 과식하는 대상자의 사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대상자 B씨는 81세 남성입니다. 고혈압과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양쪽 귀에서 난청이 생겨 소리를 듣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4등급이며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밖으로 나가려는 배회 증상과 망상 증상을 보입니다. 대화는 가능하나 단기 기억 장애로 반복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77점으로 경도 의존에 해당합니다. 수저를 이용하여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여 자립으로 배설하나 대변을 참다가 이동 중 실수하거나 뒤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 벗고 입기는 거의 스스로 하지만 가끔 옷 입는 순서를 잊곤 합니다. 몸을 씻는 동작은 가능하나 가끔 목욕을 거부하기도 하며 자립으로 원하는 곳으로 보행 가능한 상태이나 배회 증상이 관찰됩니다. B씨는 집에 가야 한다며 외출복에 모자까지 쓰고는 나가는 길을 물으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더 크게 흥분하며 폭력성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이 오늘은 업무가 많아 내일 꼭 모시러 온다고 했으니 지금 나가면 길이 엇갈릴 수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들 오면 집에 갑시다 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하면 수긍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잊고 반복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평소에도 식사량이 많은 편인데 최근 계속 밥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대상자들의 간식까지 훔쳐 먹거나 간식 보관장의 문을 열어 많은 간식을 한 번에 먹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3개월 만에 5kg이나 증가하여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나가는 문이 어디냐고 질문하고는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강도가 더 커지고 그 횟수도 점점 늘고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에 가야 한다고 극도로 흥분할 때는 보호자와 직접 통화 연결하여 설명을 듣게 하면 안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간식 보관장 문 앞에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두거나 잠금장치 사용, 물품장 이동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였습니다. 배회로 인한 칼로리 소모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중간중간에 시간을 정해두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제공하였고 다른 활동 유도로 음식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좋아하는 취미를 파악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증의 인지기능 대상자에게 관찰되고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양호한 배회 증상이 동반된 치매 대상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인증을 동반한 이식증의 사례는 다양하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식증의 다양한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도를 배회 중인 대상자가 이렇게 다양한 이식증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몸에 해로운 것인지를 우선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나 소독약 등을 먹은 경우에는 위 세척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학적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이때 먹은 물질을 가지고 가면 물질에 따른 정확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고체 비누를 먹은 사례의 경우 액상 비누 디스펜서를 설치하여 고체 비누를 모두 교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입속에 있는 것을 뱉어내지 않는 경우에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 꺼내려다 물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과 서로 바꾸자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질책이나 설득, 지시 등은 증상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이 아무거나 집어먹을 수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해가 되는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충제나 소독약 등의 화학약품과 담배, 약물 등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켜볼 수 없는 시간대에는 먹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 두지 않고 식사량이 부족한지 식사 후 포만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사탕이나 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되지 않는 물건은 음식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걸렸음에도 너무 급하게 먹는 대상자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C씨는 85세 남성으로 3년 전에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성 치매와 좌측 편마비를 진단받은 상태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이고 단기 기억력 및 주의 집중력, 판단력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눌한 발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며 다양한 단어 사용은 불가능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27점으로 심한 의존에 해당합니다. 숟가락을 이용하여 혼자서 먹을 수 있으며 저작은 가능하나 급하게 먹고 삼키는 식습관으로 살에 걸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상자는 현재 기저귀를 착용 중이며 배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C씨는 평소 젓가락 사용이 불가하여 숟가락으로만 식사합니다.
또한 성격이 급하여 식사도 가장 빨리 하려고 하여 사례가 걸리면서 청색증을 동반한 질식 상황까지 있었으나 응급처치 후에도 여전히 급하게 식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식사하는 동안 곁에서 천천히 먹도록 안내하면서 위험 상황 발생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태 관찰이 쉽도록 하였습니다. 식사 형태를 다짐 찬으로 변경하여 급하게 삼키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국물 종류는 점도 증진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안전하게 삼키도록 하였습니다. 숟가락 크기가 작은 것으로 교체해서 한 번에 삼키는 음식량이 많지 않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 음식을 거부하여 식사 도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D씨는 75세 여성입니다. D씨는 현재 고혈압, 갑상샘 저하증을 앓고 있으며 8년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이고 진압력, 기억력 저하를 보이며 식욕이 저하된 식습관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경우 질문에 대한 반응이 없고 요구사항에 대한 표현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징적인 소리와 함께 눈물을 보이고 불편함과 거부에 대한 표현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13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합니다. 수저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손으로 집어서 음식 섭취는 가끔 가능합니다. 저작과 삼킴은 가능하지만 식사 제공 시 입을 꼭 다문 채 음식을 받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소변 조절 불가로 기저귀 사용 중이며 돌봄 제공자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필요하며 목욕 도움 시 온몸에 힘을 주며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안정하여 도움하에 휠체어로 이동합니다. D씨는 수저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식탁에 놓여진 간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작과 삼킴은 가능하지만 식사 제공 시 입을 꼭 다문 채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사 표현이 되지 않아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복 상태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3개월간 체중이 5kg 이상 감소하였고 소변 배출 시간 지연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받아 먹을 때도 입술만 살짝 열어 한 번 먹는 양도 적은 데다 천천히 씹고 삼키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돌봄에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식사 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 보호자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소식하는 편이었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식사를 거부하였다고 하는데요. 숟가락에 밥의 양이 많으면 식사를 잘하지 않아 규칙적인 식사 및 약 복용에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가 집에서 돌볼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식사 거부가 심할 때는 비교적 거부가 덜한 두유나 완전 균형 영양식 음료 등을 보조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사량 감소와 함께 소변 배출 지연, 체중 감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전 직종이 집중 돌봄 제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구 섭취를 격려해보고자 보호자 상담을 통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파악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기 위해 기상 후, 식사 전과 후, 잠자기 전과 중간에 시간을 정해두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매실액, 사과 주스 등으로 수분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변비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통해 변 완화제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식사 도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대상자들보다 식사를 미리 제공하거나 치매 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배설 문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변이를 느껴도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화장실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단이나 복도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들어가도 옷을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금하기도 하고 뒤처리가 미숙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대소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벽에 바르는 등의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설과 관련된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배설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돌봄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갑자기 기저귀를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 대상자의 배설 패턴을 관찰하여 미리 화장실에 가도록 유도하거나 배뇨 시간을 계획하여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 활동 전이나 잠들기 전에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소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설과 관련된 4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대상자의 사례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대상자 이 씨는 79세 남성입니다.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입니다. 현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불결 행동을 보이는데요. 의사소통 수준은 질문에 대한 반응이 없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표현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징적인 소리와 함께 눈물을 보이고 불편함과 거부에 대한 표현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67점으로 중등도 의존 상태로 수저를 이용하여 식사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 실수가 있어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한 채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자립으로 배설합니다. 하지만 용변 후 물을 내리지 않거나 뒤처리가 미숙한 상태입니다. 옷 입고 벗는 동작은 가능하나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고 몸 씻기의 경우에도 몸을 씻는 동작은 가능하나 면도, 양치,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거동은 가능하지만 하지 근력 저하로 워커를 이용한 보행과 휠체어 이용을 병행 중입니다. 이 씨는 시설 입소 초기에는 스스로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았으나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침상 옆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보거나 침상 밑에 대변을 보고 난 후 가려두는 날도 있고 휴지 대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로 뒤처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침 체조나 물리치료, 집단 프로그램 참여 권유에도 거부하면서 침상에서만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사, 목욕, 면도, 양치 등의 돌봄 거부가 있으며 재차 권유할 경우 흥분하며 거부 반응이 심해지는데요. 보호자 면담 결과 대상자는 과거에는 온순한 성격이었으나 치매 진단 1년 후 난폭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 본 결과 실금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장실까지 갈 수만 있으면 현재 대상자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설 간격이나 빈도, 양, 수분 섭취량 등을 기록하면서 확인한 결과 최근 장염으로 인한 입원 치료 후 변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 입소 전 배회 증상이 심했으나 입소 후 병원 입원과 감염병 확진에 따른 격리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였고 식사 거부로 인한 음식 섭취량 감소가 변비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잦은 생활 환경 변경과 배설 양상 변화로 배변 장소와 방법에 대한 인지 저하와 기력 저하로 나타난 문제로 판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침상 옆에다 화장실은 방 입구에 있어요 라는 안내문을 적어두고 화장실 문 앞에는 화장실 표시를 해두어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미리 알려주어 혹시 거부하면 원하는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하였고 한 그릇에 밥과 반찬을 같이 담아드리니 섭취량이 늘었습니다. 식사량이 늘면서 점차 기력이 회복되어 활동량도 증가하였고
더불어 수분 섭취도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원예 작업을 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산책을 유도하였더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변이는 느끼지만 언어 표현이 힘들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F씨는 85세 여성으로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울증, 뇌출혈,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장기 요양 등급은 4등급입니다. 진압력 장애와 판단력 저하를 보이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는 소리로 불편한 감정 표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11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됩니다. 수저를 사용하여 혼자서 먹을 수 있지만 마무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식탐이 많습니다. 기저귀를 착용 중이며 간간히 도움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설합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직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저귀를 사용했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이 가능하여 낮 시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단어를 사용하는 의사 표현이 줄고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만 가능해지면서 요이나 변이를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어 화장실에서 배설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저귀에 의존하여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우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휠체어에서 콩콩이를 타듯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살펴봐도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는 표현을 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로 갈지 묻자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기에 앉아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니 너무나 만족해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았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보이는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자를 관찰하여 같은 행동을 보일 때 화장실로 이동하였더니 대변 배설에 성공하였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대소변 욕구를 느끼고 이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돌봄 제공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바지를 움켜쥐거나 안절부절하는 행동, 두리번거리며 무엇을 찾는 모습을 보이거나 구석진 곳을 찾는 행동, 또는 기저귀를 뜯거나 벗는 행동 등으로 치매 대상자들은 본인만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돌보는 사람이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면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들의 평소와 다른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등의 이상행동이 관찰될 경우 배고픔 또는 대소변 욕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맨손으로 잡거나 자신의 신체, 침구, 벽 등에 바르는 행위인 농변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G씨는 83세 여성으로 뇌졸중을 앓고 있으며 7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2등급이며 현재 날짜와 시간의 진압력 저하를 보이며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는 하지만 고개 끄덕임으로만 대답하고 욕구 표현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5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합니다. 식사의 경우 저작과 삼킴 기능은 양호하고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지만 마무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저귀 착용 중이며 완전 도움을 받아 배설하고 가끔 기저귀 케어를 거부하여 돌봄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체격이 크고 이동 중 폭력성을 보여 돌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저귀를 착용 중이며 대변을 보고 난 후 기저귀 속 대변을 만지고 옷과 커튼, 침상 주변에 대변을 묻혀두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상 주변에 대변을 꺼내 올려두기도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대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배변 후 그 불편함으로 대변을 만지거나 손에 묻은 대변을 닦기 위해 주변에 온통 묻힙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5%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돌봄 제공자는 큰 충격을 받거나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대변을 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즉시 케어하는 일이지만 대상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관찰하여 배변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에 매일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 앉혀 배변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폭력성과 함께 돌봄 거부가 심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하에 우주복을 착용하게 하여 관찰하였습니다. 평소 변비가 있어 관장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 5일마다 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배설 습관에 맞춰 면밀히 관찰하여 바로 기저귀 케어를 실시하였더니 농변 증상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변비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늘리고 과일과 유산균, 요거트 등의 간식 준비를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함께 제공하자 변비 증상이 호전되면서 변을 만지는 행위는 줄어들었고 우주복 착용도 중단하였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H씨는 88세 남성입니다. 고혈압과 치매, 수면장애,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팔꿈치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3등급이며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없는 심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가끔 이해하고 어눌한 발음과 고개 끄덕임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무응답이고 기저귀 케어를 거부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2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하며 도움이 있어야 식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자택에서 화장실 이동 중 낙상으로 팔꿈치가 골절되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기저귀를 착용 중이며 도움을 받아 배설하고 있습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며 목욕 시 꼬집는 행동 등으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상자는 목욕 등 대부분의 돌봄에 거부 반응을 보였고 특히 기저귀를 교환할 때 가장 거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요양보호사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까지 관찰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제공하는 필수 돌봄 영역이다 보니 돌봄 제공자의 수발 부담도 증가하고 추가 골절 등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케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상자와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요양보호사를 통해 돌봄을 제공하였으나 거부 반응은 여전하였습니다. 세정액과 물티슈의 온도 등은 적정 체온 수준으로 따뜻하게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하지 구축으로 기저귀 케어를 위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많은 직원이 동시에 케어를 하여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혼자 기저귀 교체를 하다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2인 이상 함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예민하여 평소에도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했고 깨끗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향으로 기저귀 케어 시 본인의 치부를 남에게 보인다는 수치심 때문에 거부감을 표현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매번 같은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진압력 저하로 인하여 낯선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반복하여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수면제, 항정신성 약물 복용 횟수와 용량 등을 조절하여 낮 시간 동안의 불안 증상에 대처하였으며 야간 시간 동안에는 흡수율이 높은 기저귀를 착용하여 기저귀 케어를 잠자기 전과 기상 시간으로 조절하고 밤에는 충분한 수면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직원의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염으로 인하여 배변 형태가 변화될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가 늘어나면 대상자의 거부 반응이 늘어나고 종사자의 돌봄 부담도 높아지므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느끼지만 언어 표현이 힘들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F씨는 85세 여성으로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울증, 뇌출혈,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장기 요양 등급은 4등급입니다. 진압력 장애와 판단력 저하를 보이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우는 소리로 불편한 감정 표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11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됩니다. 수저를 사용하여 혼자서 먹을 수 있지만 마무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식탐이 많습니다. 기저귀를 착용 중이며 간간히 도움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하여 배설합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직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저귀를 사용했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이 가능하여 낮 시간에는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단어를 사용하는 의사 표현이 줄고 울음소리를 내며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만 가능해지면서 요의나 변의를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어 화장실에서 배설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저귀에 의존하여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우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휠체어에서 콩콩이를 타듯 몸을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살펴봐도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는 표현을 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로 갈지 묻자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기에 앉아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니 너무나 만족해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에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았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보이는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상자를 관찰하여 같은 행동을 보일 때 화장실로 이동하였더니 대변 배설에 성공하였습니다.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J씨는 84세 여성으로 10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뇌출혈로 인한 좌측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2등급이고 인지 상태는 진압력과 단기 기억력, 판단력과 계산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경우는 타인의 말을 모두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정도이며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11점으로 완전 의존에 해당합니다. 수저를 이용하여 스스로 식사가 가능하고 매 식사마다 50% 정도 섭취합니다. 하지 마비와 방광 기능 문제로 유치 돈요관을 적용 중에 있고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자부심이 강한 성격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단체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시설 입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면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꼬리뼈 부위에 3단계의 욕창이 관찰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 상담을 진행한 결과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하고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섭섭한 반응을 보였으며 본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를 원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관심을 보이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젊은 시절 직업이 교사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대화 주제를 제시하여 존경의 표현을 하였더니 점차 돌봄 제공자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J씨는 시설에 적응하면서 3번의 식사와 아침 체조, 물리, 작업 치료,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동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욕창의 빠른 회복을 위한 공기 매트 적용, 잦은 체위 변경, 침구나 의류의 주름 제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저귀에 완전 의존한 채로 배설하고 있어 대소변에 의한 욕창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대소변을 보고 나면 즉시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음 피부 청결을 위한 세정, 건조, 보호, 3단계 피부 케어법을 직원들이 익히고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요. 3단계 피부 케어법이란 대소변으로 오염된 피부를 케어 세정액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주고 피부를 손으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건조시킨 후에 로션을 도포하여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대소변이 피부에 바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침상에만 누워 지내지 않고 활동 유도가 가능해지면서 욕창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와상 상태로 기저귀 케어를 받는 치매 대상자의 요의 및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라도 중고도의 치매 대상자들은 심한 경우에 와상 또는 좌상의 생활로 이어져 원활한 신체 활동에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걷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걷기와 관련된 근육의 약화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매 대상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치매 대상자의 신체 무게중심과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라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이동과 보행 도움에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이동 돌봄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고도의 치매 대상자 중 와상인 대상자는 앉을 수 있도록, 앉아서 생활하는 대상자는 설 수 있도록, 혼자서 걷기 힘든 대상자는 걸을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도움을 통하여 독립적 활동성 향상과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구를 활용하여 체격이 크고 하지 근력이 약한 치매 대상자의 이동 도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K씨는 85세 남성으로 당뇨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2등급이며 진압력 및 단기 기억력 저하, 판단력과 기사력 저하를 보이며 야간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가끔 대화를 이해하고 의사표현이 가능하나 설암으로 인한 혀 비대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12점으로 완전 의존 상태입니다. 식사의 경우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가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간간히 사례가 걸리고 식사 거부도 종종 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기저귀를 착용 중이고 변이를 표현하여 화장실 이동을 요구하나 하지 근력 약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옷 벗고 입기와 몸 씻기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며 하지 근력 저하가 심하고 보행이 불가하여 여러 명의 도움이 있어야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K씨는 하지 근력이 약해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평소에도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으로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주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이유를 묻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간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저하로 인하여 콜벨 사용 및 도움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최대한 자주 살피며 적기에 이동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대상자의 돌발 행동이 잦아 보호자 동의하에 침상 보호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이 반복되면서 하지 근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지만 대변으로 인한 화장실 이동 요구는 지속되어 직원 4명이 이동을 도와야 겨우 가능하였고 화장실 이동에는 침상과 휠체어 간
휠체어와 변기 간 이동까지 총 4회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여 직원들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은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는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동 대신 기저귀에 보도록 유도하는 날이면 욕설과 함께 하루 종일 흥분하며 모든 케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와 잦은 전화 연결을 통해 안도감을 높여드렸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간식이나 물품을 미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침상에서 자주 내려오는 두 번째 원인은 변비로 인한 불편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화장실 이동을 원한 것인데요. 변 완화제와 요구르트 간식 제공 횟수를 늘려서 잔변감 없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도 하지 근력 약화가 있어 이동 도움을 제공할 경우 침상과 휠체어 간 이동 시에는 팔걸이와 발판에 탈부착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침상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자동 침대를 적용하여 이동 도움에 돌봄 제공자 및 대상자 모두가 수월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예방을 위해 낙상 감지기를 적용하여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였습니다. 이동 보조 로봇을 도입하여 대상자가 원할 때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낙상 위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하여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하면서 잔변감도 해결되어 자주 화장실을 가겠다고 내려오려는 행동도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침상 내에서 하지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